안녕하세요, 책번님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한다면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주제를 가진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의 리뷰입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서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상화된 굶주림,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품위를 엿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프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성공이다. 명예욕은 고사하고 평범한 삶마저 누릴 수 없는 사회에 갇혀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라도 사회를 탓하고 자신의 불운을 탓하겠지만 슈오프는 이 상처를 비켜갑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삽니다. 그는 상처를 상처가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슈오프처럼 최악의 환경 속에서 마치 하루를 선물 받은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상처를 내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세를 단순히 긍정적인 자세나 성실함으로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주어진 최악의 삶을 버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프는 소련의 평범한 농부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수용소에 보내졌고 그 후로 8년째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의 죄목은 반역죄입니다. 재판에서 그는 듣지도 않은 자신의 죄를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조국을 배반하기 위해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고 포로가 된 다음 풀려난 것은 독일 첩보대 앞잡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슈오프 자신도 취조관도 꾸며낼 수가 없어서 그저 목적이 있었다는 명목으로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슈오프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한 이유는 부정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지만 인정하면 얼마가 됐든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슈오프는 1941년에 집을 떠나 현재 1951년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40년이 되었고 그중 8년을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40세에도 영양실조로 이는 반이 빠지고 머리숱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용소에서는 급식과 노동이 철저히 비례합니다. 작업을 대충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이곳은 각자에게 임금이 지불되는 세상이 아니라 상관이 감독을 하지 않아도 반원들끼리 독촉을 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감시체제입니다. 반 전원이 급식을 타먹게 되느냐 아니면 굶주리게 되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소의 식사질은 형편없지만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5일마다 하루가 절식일로 정해져 있는데 작업 성적이 좋든 나쁘든 수용소 전체가 똑같이 절식을 합니다. 절식을 하는 이유는 작업 성적과 상관없이 죄수들에게 식량 배급을 공평하게 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지만 실상은 작업 성과에 따라 밤마다 급식의 양이 달라지므로 식량을 아끼려는 의도입니다. 죄수들은 영하 40도가 넘는 추운 작업장에서 5일 일하고 4일 얻어먹는 셈입니다. 슈오프가 맞이한 겨울의 그날 아침, 그는 일어났을 때 몸이 좋지 않음을 느낍니다. 의료소에 갔지만 하루 노동 면제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으므로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작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혹한의 추위를 뚫고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노동 없이는 결과물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무슨 일이 해도 남보다 못하지 않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은 벽돌 쌓는 작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오프는 104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는 손재주가 뛰어나 104반의 작업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날도 슈오프는 몸이 좋지 않은 것조차 잊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에 빠져듭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슈오프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쌓아 올릴 벽돌에만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그는 추위도 배고픔도 잊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어두워져서야 수용소로 돌아왔지만 그는 바삐 움직입니다. 그의 반원 중에 체자리 마르코비치라고 하는 부자 죄수의 잔일을 해주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체자리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 시간엔 소포를 찾기 위해 죄수들이 몰려가므로 추위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부자인 체자리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체자리는 같은 죄수라도 돈이 많아서 사무직으로 빠져 따뜻한 난로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슈오프는 줄을 서 있다가 거의 차례가 되었을 즈음에 채자리와 교대를 해주는 대가로 채자리의 저녁 식사를 양보받아 2배의 식사를 합니다. 채자리 같은 부자 죄수는 수용소의 형편없는 식사보다는 소포로 받는 좋은 음식들을 먹기 때문입니다. 슈오프에게는 소포가 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아내가 소포를 보내려면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내에게 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실은 반원들이나 막사 안에 다른 사람들이 소포받는 모습을 보면 괜히 울적해지곤 합니다. 슈오프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알료시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항상 기도를 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식량 소포가 오게 해달라거나 양배추국 한 그릇을 더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며 영혼에 관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슈오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형기가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알료시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슈오프는 이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가장 오래된 노인을 가끔 주시합니다. 노인이 이 수용소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특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10년간의 형기가 끝나면 다시 또 10년이 늘어나는 것을 반복해왔습니다. 수용소 내의 죄수들이 모두 새우등처럼 허리를 굽히고 있는 반면 유독 노인만은 허리가 꼿꼿합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서 이발할 필요도 없고 이도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식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듯 언제나 먼 허공을 바라봅니다. 그는 끝이 다른 나무 수저로 건더기도 없는 국물을 단정한 모습으로 먹습니다. 빵도 다른 죄수들처럼 식탁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지 않고 깨끗한 천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놓습니다. 이가 없지만 딱딱한 빵을 잇몸으로 꼭꼭 씹어 먹습니다.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는 어딘가 당당한 빛이 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수십 년의 감옥살이에서 얼마나 중노동에 시달렸는지를 짐작케 하지만 그는 전혀 굴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슈오프는 노인을 볼 때면 존경하는 눈빛을 담아 바라봅니다. 슈오프는 노인에게서 인간의 품위를 보았을 것입니다. 굶주림, 견디기 어려운 중노동, 간부들의 학대, 인간 이하의 처우도 노인을 하찮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상처도 자기가 자신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잃지 않는 품위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노인처럼 자기 자신을 드높일 권리가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존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집, 남들보다 비싼 차, 명품 의상, 높은 지위가 그 사람의 품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면 바로 품위를 잃게 할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품위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잃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슈오프는 채자리에 소포를 갖다주고 저녁 식사를 양보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비스킷과 소시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혼자 먹지 않습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알료시카에게 비스킷을 한 개 줍니다. 이곳에서 비스킷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지만 기도 외에는 재주가 없는 알료시카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이제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슈오프는 흡족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영창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회주의 생활 단지로 작업을 나가지도 않았으며 식사도 2배로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 쌓기를 했고 작업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또 잔일을 해서 번 돈으로 입담배도 사서 챙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속에는 2 덩어리의 빵이 숨겨져 있습니다. 슈오프는 그의 형기가 시작되어 끝나는 날까지 수용소에서 모든 하루를 이렇게 보냅니다. 슈오프는 수용소에서 점점 현명해져 갑니다. 원망하고 약삭 빠르게 살아도 수용소의 시간은 흘러간다는 삶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를 살아내면 수용기간이 하루 줄어드는 것만을 인정하며 삽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수용소에서의 생활로 받았던 몸과 마음의 상처가 그를 힘들게 할지라도 현재 수많은 상처의 이유 속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비굴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는 현명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소의 슈오프와 노인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자신을 사랑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존경심을 느끼게 합니다. 저널리스트이자 기자인 오리아나 팔라치가 사랑한 남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녀를 넘어설 만한 인터뷰를 할 기자가 없다는 평을 듣고 있는 오리아나 팔라치는 독신으로 일에 빠져 사랑과는 거리가 먼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그리스의 시인이자 반독재 혁명가였던 알렉산드로스 파나골리스입니다. 그는 1967년 군인이었던 파파도 플로스가 쿠데타를 일으켜 그리스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 정치를 하자 그를 암살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고 무덤 속 같은 어둡고 작은 독방에서 5년간 감금되어서도 그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뒤에도 반독재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풀려나와서 한동안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감금되어 있었던 후유증을 겪습니다. 눈이 부셔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넓은 공간으로 가면 구석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 그를 오리아나 팔라치는 만나자마자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은 파나골리스가 죽을 때까지 연인으로 살았습니다. 파나골리스와 같은 인물은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 독재 정권에 저항한 열사들은 비굴함보다는 죽음을 택해 자존감을 지켜냈습니다. 만약 지금 하루하루가 괴로운 나날이라면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매일을 선물 받은 것처럼 소중히 살았던 슈오프와 노인을, 그리고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웠던 열사들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슈오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료시카가 기도하는 것을 자주 봄으로 인해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수용소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을 것이며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의 리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